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나라. 야, 이제 좀 세지더니 우리말 확실히 안 듣고 미국 쪽으로. 한미동맹 유지하는 것이 한중 관계보다 이익이 더 큰데 말로만 가지 말라 그러면 너 같으면 가겠니? 그 얘기를 해야지. 국제사회에서 80%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인데 사실 우리나라 K-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다 국제에서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거 수입도 안 해갔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시잖아요. 중국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로 거 많이 있죠, 사실. 사실은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1950년 한국 전쟁 때 북한을 중국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졌고 1992년 8월 24일에 반목을 청산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1992년 수교부터 이제 올해가 31년이 됐는데 그 전에 한중 관계하고 92년 이후의 한중 관계는 좀 다르죠. 92년 이후의 한중 관계는 약간 국제 관계적 차원에서의 현대적 한중 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중 관계가 그 이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없었던 문제가 생긴 게 바로 북한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중국하고 가까웠고 남북은 대치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놔둔 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설득을 해야겠죠. 북한의 적이 남한인데 거기랑 수교를 했으니까. 북한이 그래서 중국을 변절자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의 배신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한중 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해서 수교를 한 겁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북방 정책이라는 걸 했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과 관계 있는 국가들과 다 수교를 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 이게 북방 정책이에요. 그래서 다 수교하고 러시아까지 다 했고 마지막 남은 방점이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환경 구축, 특히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과 수교를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북한을 의식하는 중국은 너무 대놓고 한국과 정치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 집중이 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과 수교할 때도 우리는 뭐 중국 시장도 경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중국도 한국의 중간 기술력 그리고 일부 자본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중국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런데 접합점이 생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기타 분야를 이끄는 형태로 한중 관계가 발전해 왔다. 이게 약간 기형적인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터진 게 바로 사드예요. 우리는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다고 그러고 중국은 북핵 문제라는 게 한 3, 40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무슨 지금 와가지고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거냐. 사실 사드는 우리가 배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한미군의 무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사드 이후와 이전이 극명하게 대비가 된 거죠. 사드 때문에 아주 안 좋았죠. 한알령 안 내렸다고 그러지만 한알령에 중국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한알령이라는 거를. 근데 그것 때문에 경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국민 감정, 특히 한국의 대중 감정이 아주 나빠졌고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싱하이밍 대사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해결을 하고 중국에 엄청난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도 하고 평양에 가서 연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만 돼서 하면 참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개성 사무소 파괴했지 우리와 또 관계 딱 끊지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게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가 저러니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한반도에 제어 역량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구도를 잘 이끌고 가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도 하고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는 둘째 문제고 전략적으로 이거를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책략이고 거기에 한국이 앞장서서 움직인다. 행동대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는 역대 최악의 구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중국은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니네가 결국은 미국 편에 서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는 첫 번째 목표가 적어도 중국 압박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안정 이게 우선이지 왜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해서 왜 중국을 견제하겠어요? 그거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중국 견제가 첫 번째겠지.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서로 인식의 차이 때문에 타협점이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싱하이밍 사태가 그런 거예요. 더 미국이랑 이렇게 하면 우리랑 하기 힘들다. 미국 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일개 대사가 자기 주재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비판뿐만이 아니고 바꾸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내정 간섭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내보내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로 다 발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 좋았는데 이 결국은 그 당시에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했던 북한 그리고 결국 그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면서 생기는 파장 그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대한민국 남한의 시선이 이걸 일단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 나온 거잖아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중 견제에 미국을 배후에 두고 앞장섰구나 라고 인식하는 중국 이거에 대한 갈등이 지금 얽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요 미국 대통령 되면서 4가지 산업은 원래 미국이 왕이고 지금 다 다른 데로 가 있는데 내가 찾아오겠다 하고 한 게 4가지예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의 한 27%를 미국이 쓰는데 미국은 하나도 못 만들어요. 물론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 수입해서 쓴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자동차예요. 포드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일본 도요다 막 전 세계한테 다 당했는데 지금은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갔어요? 전기차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근데 이 배터리를 딱 보니까 한국, 중국이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뺏어와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IRA법이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 완전히 찾아오겠다. 4번째가 히토류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미국이 찾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보니까 앞에 2개가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Chip4라는 거 그게 사실은 뭐 네 나라만 만드는 건 아니지. 거기에 네덜란드도 있어야 되고 독일도 있어야 되고 사실 Fab4인데 어쨌든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 이게 결합이 돼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강점이 있고 우리는 메모리에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그렇게 외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한 40%를 생산하고 현지 공장이 있잖아요. TSMC도 남경에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하이엔드 반도체는 이제 다른 형태로 수출을 하죠. 홍콩 거쳐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를 윽박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니네 거 안 사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하고 한국이 잘못되면 안 사주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을 생산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한테 자기네들 요구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 Chip4가 됐든 Fab4가 됐든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거를 이제 공급망 협의체라고 바꿨어요. 무슨 동맹 이런 표현을 쓰니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니네가 해주는 게 좋지 자꾸 압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잘못했던 게 그런 거예요. 10몇 개월째 적자가 나고 있는 게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 얼마나 상대국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이라든가 일정 부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거 많이 있죠, 사실. 다만 지금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영향력 강화 이런 게 막 겹쳐지고 유엔의 비상임 이사국이 또 됐잖아요, 안보리. 그러면 한국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도 일정한 견제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텐션을 좀 이렇게 서로 안 물러나고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중국의 지방정부나 이런 데는 한국과 교류하고 싶어요. 중앙정부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데 대해서 숨통을 터야 되는 거야. 숨통을 터야 되는데 저는 싱하이밍 사태가 결국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하는 게 중국의 기본 방침이에요. 원래 형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원래 그걸 갖고 있었던 게 이제 극명하게 서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점으로 새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뭐 K-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다 복제해서 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거 수입도 안 해갔는데 자기네 웹에 평론 코너가 있고 돈 내면 볼 수도 있고 아주 전형적인 저작권 위반 사례거든요. 하염없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국도. 그럼 이제 규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당시 한알령을 내릴 때는 원래 중국이 독립을 하고 싶은데 한국한테 너무 이렇게 산업 자체가 억눌려 있는 거예요. 한알령을 내림으로써 약간 자주 성향이라고 그럴까? 개발의 기회를 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성장했고, 우리도 일본의 소재 부품 이거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걸려가지고 복잡하니까 일부는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 상품도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지금 K-팝이라든지 뭐 한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21세기 아이콘이 돼가고 대체 불가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금방 못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같이 뭐 한알령 이런 거를 물론 그때도 비공식이고 앞으로도 비공식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거는 결국 중국 스스로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계속 또 몰래 봐야 되고 그게 국제적 이미지도 그렇고 저작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적재산권 그것 때문에 기술 패권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국제 관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우회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루과이랑 우리가 뭘 타결을 했더니 중국이 나중에 방해를 해서 한국화하고 안 하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뭐 사드가 환경영향 평가가 풀려서 또 중국에 한알령이 오는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사드는 원래 거기 임시 배치돼 있었고 뭐 추가 배치하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그거 가지고 중국이 또 그런 걸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막 80%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감정이 나빠지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좀 관리하는 모습을 양측이 좀 보일 필요가 있죠. 중국은 이제 워낙 나라가 크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한국이 대미 경사, 한중일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중국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 의해서 한국은 미국 편을 계속 든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들으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죠. 한국은 중국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 중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 이런 데 대한 이제 인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높고 그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죠. 중국도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올라가죠. 이런 거죠. 우리가 싫다는데 자기네가 굳이 한국을 좋아할 이유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발표를 하면 중국의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이 보고 아니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다가도 안 좋아지잖아.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맨날 중국은 뭐 이렇게 한국의 대중 감정이 안 좋은 게 언론 때문이다. 언론 매체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게 남한테 떠넘기면 안 돼. 이게 현상이잖아요. 팩트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건 양자관계가 강하잖아요. 외부적 요인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관심을 표명해 줘야지. 맨날 서방의 매체 때문에 그렇고 잘못된 기자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소통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런 게 있겠죠. 야, 이제 좀 세지더니 우리말 확실히 안 듣고 미국 쪽으로 이제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현대 국제관계의 개념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외교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 길로 간다고 너도 따라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익의 접합점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접합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양국 관계 발전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중국이 필요한 게 있고 중국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14나노 이하는 지금 못 가게 돼 있잖아요. 중국에. 현지 우리 SK나 삼성 공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에 뭐 5% 증설 가능하다 그러는 걸 지금 뭐 10% 증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중국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미국이 냈는데 한 20개 나라가 각국판 전략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도 작년 12월 29일에 한국판 인태 전략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다른 어떤 국가도 인태 전략 보고서에서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다른 나라 인태 전략 보고서는 다 중국이 적이야. 그럼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싫어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공격해야 되는데 왜 중요 파트너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특히 경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지리적 인접성으로 저 시장을 놔두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써야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중국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고 안 쫄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 간에 필요한 부분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존중을 안 해주면 서로 손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너무 뭐 일방적으로 중국이 하라고 그런 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그게 안 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왜 자꾸 그렇게 미국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라도 잡혀야 우리가 공간이 생길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저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언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봤냐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중국하고 이런 얘기도 해야죠.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메인 디시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중국이 걱정하는 한국의 균형 이런 게 우리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리고 니네 자꾸 미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미동맹 유지하는 것이 한중관계보다 이익이 더 큰데 너희가 결정적인 우리한테 이익을 제공해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너 같으면 가겠냐? 그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안보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고민이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한중 관계가 어렵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한미 동맹에서 얻는 이익이 한중 협력 관계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안보 문제. 경제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국가 유지 목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안보, 국가 지키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맹주였고 문명 대국이었고 문화의 수출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받았고 그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속국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부속국처럼. 그리고 옛날에 동아시아의 외교 패턴이기는 했지만 조공 외교라는 게 있었고 그게 외교 패턴이니까 서로 인정해주는 옛날 방식인데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너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늘 자신들의 아래, 속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중화주의라는 걸로 설명을 하죠. 제가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한중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부정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이 세계 8, 9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으면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불안감을 또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오버랩이 되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결정적 역할도 안 해주면서 뭐 자꾸 하는 것처럼 뭐 이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불신이 많이 되는 거예요. 상호 신뢰가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진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이거 하면서 자기네들을 압박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갭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대화도 하고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어쨌든 지금 포지션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무역의 25%를 차지하다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져서 지금 1사분기에 보니까 19.6%인가 그렇던데 그 경제라는 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야, 그 15%로 줄여. 그런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싼 거 사서 쓰는 게 비교의 원칙에 의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 안보적 갈등이 있어도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타협하고 합의할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중은 왜 회의를 합니까? 저렇게 싸우는데 블링컨이 왜 가서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 이래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팀쿡도 가고 테슬라도 가고 다 가잖아요. 재무장관 갈 거고 러먼도 상무장관 갈 거고 야 경제 무역부터 풀자. 뭐가 완화시켜보자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도 중국하고 뭐 방문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장관급 회담하고 북한하고 또 정상회담 얘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기준점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끊어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북핵 위기가 해소가 안 됐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도 중국한테 중국, 북한 끊어. 그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는 놓고 그 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주로 이제 경제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요, 국가의 지도자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하나가 이 국가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건가. 또 하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건가.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요소가. 다른 데가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정부는 이거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담보하고 그래서 SSBN 같은 게 오는 거예요. 핵 잠수함이 오고 이걸로 이제 안정을 좀 큰 틀에서 담보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리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갈등과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를 찾아내서 하는 노력들을 양국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시점 같아요. 한중 관계는 양자 관계의 범위를 많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위기도 전부 복합 위기인 것처럼 한중 관계도 다 얽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1대1 관계보다는 전반적인 주변 흐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그나마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